조국과 이재명의 상반된 행보입니다. 자, 오늘 조국혁신당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행안부 경찰국도 폐지하겠다 정책 발표를 했는데,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유지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한다.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 이거 사실 국민의힘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공천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원래 줄이었는데 지금 다 쫓겨난 사람들 이번 총선 끝나면 다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검찰 세력들 싹 다 밀어내고 검찰 힘 저거 빼야 된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수사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 이런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 전문가니까 저런 것들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확신이 드니까 하는 얘기겠지?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 배심제, 이거 진짜 했으면 좋겠다. 기소를 지멋대로 하는 거야. 재판에서 져도 상관없어. 기소해서 재미만 보면 그만이야.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게, 기소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유죄가 확실하다 싶을 때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인간들은 증거도 없이 진술만 몇 개 가지고 기소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소를 마음대로 못하게 기소 배심제, 이거 기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도입하는 건 너무 좋죠. 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와, 이것도 너무 좋잖아. 민주적 검찰 총재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 이거는 좋은지 잘 모르겠으나 미국이 하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미국 문제 없으니까 어쨌든 견제받는 권력 필요한 거죠. 모든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되니까.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도 개혁 대상이다. 국정원이 다시는 민간인 사찰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한다. 국정원이 경찰과 협의하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 감사원은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게 하겠다.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 별표, 동그라미, 밑줄 짝. 조국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여기에 숨은 의미가 있다. 조국은 개헌 얘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개헌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개헌 이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사 개시, 진행, 종료 모든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 국회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 감사원을 좀 감시를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행안부에 설치는 경찰국 폐지,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제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한다. 국회, 대법원, 감사원, 권력기관의 지방이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냥 한동훈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고 공약하니까 아, 좋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 펑펑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해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말은 누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민주당은 이 말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이기 때문에. 자, 살짝 곁다리로 넘어가서 조국 해임 처분됐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인데요. 조국이 세게 나가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높게 나가니까 교육부가 꼬리를 살짝 내렸습니다.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이었는데 조국이 불복하고 교원 소청심사 청구했단 말이에요. 교육부가 파면에서 한 단계 낮춰서 해임 처분키로 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게 됐다. 왜 이런 일을 할까?
조국을 교수로 묶어댔으면 훨씬 나았는데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조국혁신당 만들고 정치에 뛰어들고 검찰개혁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지금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교육부가 파면해서 해임으로 슬쩍 꼬리를 내린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들은 강약 약강이자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인간들 세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조국 혁신당은 강한 개혁 이야기를 합니다. 제도를 바꾸겠다. 기소청으로 바꾼다. 자, 이런 얘기 민주당도 하고 싶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모든 언론이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김용민 의원 같은 개혁적인 의원 개인 의견 정도로만 내비칠 수 있지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엇 하고 있냐? 민생으로 갑니다. 전국비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했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쪽은 민감한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고 덩치가 큰 정당이고 언론이 계속해서 꼬투리 잡을 것만 찾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기소청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방탄 만들려고 저딴 소리 한다 이러면서 모든 언론이 또 그걸로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말을 못 꺼냅니다.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조국은 강력한 강하게 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은 그래 그건 네가 해 우리는 민생으로 간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전략이 먹히고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도 검찰개혁 얘기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기소청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말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지원금 지급 방식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된다. 골목상권에 쓸 수 있게 하겠다. 경제 모세혈관 대달려 놓겠다. 필요한 재원금이 13조 원이다. 윤석열이 1000조, 1500조, 1500조, 1700조, 지금 2000조 가게 생겼어요. 2000조 가게 생겼거든. 그것도 쓰는데 뭐 13조 없어서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을 써봤잖아요. 지금 물가가 막 오르는데 이 돈 풀면 물가 더 오르지 않냐. 일부 오를 수는 있으나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만약에 돌리면 돈이 돌아요. 승수 효과라고 하죠. 대기업에 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막 오르는 건 돈을 겁나게 많이 풀었어. 자,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국보다 많이 올리지도 못했지만 금리를 어쨌든 올렸어요. 그러면 긴축인데 물가가 올라. 긴축이면 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이란 멍청한 대통령 때문에. 재난지원금 했을 때 경제가 도는 게 느껴졌었단 말이에요. 그 효과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갔습니다. 이게 왜냐면 진짜 모세혈관 일반 중산층 서민들한테 이 돈이 쫙 퍼지니까 소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돈이 자영업자들 흘러들어가고 자영업자들 사장님이 또 자영업자한테 돈 쓰고 돈이 돌고 돈단 말입니다. 물가가 살짝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순 있으나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이거는 정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우리나라 뒤집어졌습니까? 포퓰리즘이라고 그때 우리가 다 써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봤잖아. 조국은 개혁이라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아젠다를 들고 앞에서 싸워주는 거 조국 혁신당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공격받습니다. 검찰개혁 얘기를 먼저 꺼낼 수가 없어요. 검찰개혁 얘기 꺼내면은 저쪽에서는 자기 수사받는 거 검찰의 힘 빼가지고 자기 방탄하려고 범죄자가 저딴 짓을 한다. 이 프레임을 이재명을 딱 가둬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며 큰 아젠다를 이재명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민생을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건다? 걸고 있죠. 무슨 돈으로 하냐? 니들이 막 2000조씩 막 1500조, 1700조 막 던지는 건 뭐 할래? 그건 어디서 무슨 돈 나오는데? 이걸로 공격을 하는데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한번 써봤기 때문에 저게 포퓰리즘이 아니라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먹혀요. 예, 먹힙니다. 조국을 못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현실이에요.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전체적인 파이가 올라와 커졌어요. 이것도 팩트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합쳐서 50%가 나오는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죠. 국민의 미래는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역할도 있고 조국혁신당이 넉넉하니까 분명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조금 빠질 겁니다. 실제 투표 가면 더불어민주연합이 더 많은 득표를 할 것도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서로의 역할이 분담돼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 유세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만 기다리고 있는 지역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 가서 본인의 가장 장점인 현장 연설을 하고 실제 서민들과 국민의 삶에 지금 파고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조국은 지역구를 안 내니까 저런 공중전을 할 수 있어. 공중전을 해주고 백병전은 민주당이 하고 조국혁신당은 공중전을 하고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냐? 국민의힘은 지금 전략이 이거예요. 범죄자 종북 현수막 걸려다가 내부 반발에 철회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이걸 걸려고 한 거예요. 전국에다가 쫙 뿌렸는데 당 내에서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중도들 다 날라간다. 이것들이 지금 당 지도부가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곳이 지금 이딴 짓을 하고 있냐.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돌아버립니다. 근데 얘네들 이게 뭔가 기획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 간첩몰이 하려고 민간인 사찰하다가 딱 걸린 거 제가 한번 전달해 드렸죠. 뉴스에 정말 안 나오고 있는데 국정원이 대학생들한테 걸렸어. 민간인 사찰하다가. 그래서 거기 단톡방에 있는 사진이랑 카톡 내용들 다 까발겨졌잖아요. 이거 지금 뭔가 있어요. 종북 세력. 이 얘기를 하는 거 뭔가 기획된 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터트릴 뭔가. 근데 시간 지금 얼마 없거든요. 얘네들이 능력 있는 정권이었으면요. 이거 멋지게 터트리고 써먹을 수 있을 텐데 얘네들 그런 능력도 없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주기 바랍니다. 다 당선 취소시키겠다 이 말이야. 그냥 얘네들 전략이 이딴 식이에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넉넉하게 국회에 입성시켜야지. 보궐 다시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다 당선시키면 될 거 아니야. 선거법으로 막 계속 물고 늘어지고 막 결국은 판 바뀌면 사법부가 바뀝니다. 물론 사법부 중에서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판사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사법부의 분위기가 바뀌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자, 지금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워낙에 없다 보니까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재명 총선 전날도 재판 출석해야. 재판부 안 오면 구인장 발부한다. 4월 9일 날 재판에 출석해야 된답니다. 이게 결정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재명이 무서운 거죠. 이재명이 무서운 겁니다. 선거판을 휩쓸고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이재명 발목을 잡으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절대 연기 못한다고 생떼를 써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 역효과 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 서는 모습이 또 언론에 나오면 우리가 더 결집할 거거든. 그래, 해봐. 우리 지금 선거 전날인데 선거 전날에 이걸 해줘? 땡큐. 4월 9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끝냈어. 우리도 열심히 했어. 하루 전날이야. 근데 이재명이 재판장에 또 서야 된다고? 선거 전날 민주당 지지자들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 꼭지 돌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땡큐입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여론조사가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쪽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결집할까봐 그걸 걱정하거든요. 근데 검찰놈들이 이 짓을 안 해? 그러면 우리의 결집력이 더 단단해질 겁니다. 저쪽이 막판 결집하는 게 좀 걱정이었는데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선거 전날에 저 짓을 해? 그래, 해봐. 우리가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의 멍청한 악수다. 뭐 내버려 두면 전국을 휘저으면서 지지율을 막 끌어올리니까 그 꼴도 못 보겠고
재판장에다가 이거 세우면은 그 모습 보여주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거고 뭘 해도 안 돼 니들은.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기소청 설립을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은 아주 효과적일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박빙의 승부처가 많기 때문에 정치개혁이라든지 언론개혁이라든지 이런 아젠다를 던지면 안 돼요. 지금은 박빙의 승부처가 너무 많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해주면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존재합니다.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민생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할 수 있는 카드가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너무 현명하게 지금 선거운동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 고관여층들이 듣고 싶었던 그런 얘기를 골라서 해주고 있으니 지지율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